네, 안녕하십니까. 3월 첫 김능구의 전국 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운명을 가를 4월 총선이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양당이 이제 공천 막바지에 있는데요. 거의 한 80% 이상 그 공천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시스템을 상당히 슬기롭게 설계를 해서 영리한 공천이다, 지혜로운 공천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어떤 반발 외에는 큰 반발이 기억나지도 않고, 김무성 전 대표가 오히려 불출마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반발할 여지가 거의 없어서 사라졌다. 근데 실제 지금 공천 막바지에 드러난 양상을 보면은 이른바 친윤공천, 검사공천 이런 부분들이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2월 29일 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이 그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윤공천은 강화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영리한 공천을 성공시킨 국힘이 민주당에 대한 한판 성이다.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은 공천이 되고 비명은 공천 행사를 한다 라는 표현이고,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죠.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 되면서 공천 배제가 되면서 하지만 탈당을 하지 않는 당에 남겠다 라는 것으로서 일정 정도 수습은 됐지만, 민주당은 공천에서 상당한 데미지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 그리고 그 총선 이 지지 후보 정당 지지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심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그 한테 대한 데미지가 큰 공천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이것이 이기는 공천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혹은 8월달 당권 공천이냐 이런 말들이 분분한데, 민주당에서는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이기는 공천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폴리뉴스에서 그 매월 전국 자담회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바로는 지난 그 연말 12월 달하고 2월 말의 전국 자담회에서의 총선 예상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비슷해졌고 오히려 국민의 힘이 더 조금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54개 지역구를 전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성패 가르는 5%, 성패가 5% 내에 들어간 격전지를 쭉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2020년 총선과 22년 대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격전지가 그 92개, 92개였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하나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5% 격전지. 사실 5% 내 격전지라는 것은 선거가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현재 구도라는 것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어쨌든 그런 그 프레임의 어떤 속에서 구도의 대결이 있고, 인물 대결 면에서 지금 국힘이 가장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워낙 총선 예상이 국힘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인지도를 닦고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전현직 의원들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이 이슈인데, 아직까지 선거판에 본격적 이슈는 제기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면에 이번 총선을 대통령 중간 심판이다,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책 이슈는 몰고 가고 있다 봅니다. 지금 한 16회 정도에 이르는 민생 토론회에서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리고 청년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총리, 장관, 뭐 해당 부처 총동원해서 민생 청년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자영업자 그리고 여러 산업 관계자들하고 하면서 이 사실상의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치르는데 가장 큰 무기는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현안에 대한 대책, 정책 프리미엄이다. 지난 21대 총선도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승으로 끝나고 국힘이 참패로 끝났었죠. 한 180대 103 되나요? 왜 그렇게 뒤집혀졌냐?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의 이 대처가 이 평가를 갖다가 꾸준하게 세계적으로도 받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이 전국적으로 쫙 풀었죠. 그 효과가 상당히 총선에 미친 영향이 컸다.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지지도가 30% 초중반 20%까지도 이 힘들다 뭐 그런 수치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그 39%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1%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이슈에서 대통령이 어떤 민생 이슈, 현안 이슈를 몰고 나가면서 대통령 심판론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고 있다. 의사 정원 이슈는 지금 현재 국정 현안이자 실제적인 국민들한테 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그 연합뉴스 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의사 정원 2,000명 정원의 찬성이 48%, 2,000명 미만 정원이 36%, 현행대로가 11%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84%에 달하죠. 지금까지 의사 정원 찬성이 84%, 80%에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조사에서는 단순한 의사 정원으로만 물어본 게 아니라 2,000명을 기준으로 물어봤습니다. 2,000명이 돼야 되는가? 48%. 2,000명 미만이 맞다가 36%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5%, 이 5%의 격전지, 구도, 인물, 바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 이 지난 총선과 2020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 민주당 후보 지지, 국힘 지지, 국힘 대통령 후보 지지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을 보니까 17군데였어요. 국힘 우세가 69군데, 민주당 우세가 76군데입니다. 5% 격전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역구 의석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이 5% 격전지가 어딘가 보니까 수도권과 충청권 PK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바로 그 강권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는 한강벨트의 5% 격전지와 스윙스테이트가 28개 중에 8개, 스윙스테이트는 10개 중에 전체 10개 중에 8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예, 그 지역으로 보면은 5% 격전지는 중송동을, 용산, 강진을, 마포을, 강서을, 강서병, 동작갑, 강동을 등이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한강벨트죠. 스윙스테이트도 여야 후보 그 당선자들이 바뀌어왔던 것도 중성동갑, 강진갑, 마포갑, 양천갑, 영등포갑, 영등포을, 동작을, 강동갑.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성부는 한강벨트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명룡대전이라 그 여론조사에서도 3.6%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부평 같은 데서도 부평을 지역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민주연대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민주연대가 새로운 미래를 파는 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러면 인천 전체는 모두 격전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는 민주 우세 지역이 가반,
60개 중에서 32개입니다. 그 민주당이 가장 지금 현재 자신하는 게 경기도인 거죠. 우세 지역이 이 60개 중에서 32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5% 격전지가 바로 반도체 벨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을로 가서 양양자, 용인의 양양자 그리고 화성청의 이원욱해서 반도체 벨트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가 5% 격전지역이고 화성을은 동탄 신도시라 해서 평균 연령이 34세라 정도로 말할 정도로 젊은 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한강벨트, 경기는 반도체 벨트, 인천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이 부평 계양 서구를 제외해서는 5% 격전지에 속한다 이래 보여요. 충청을 보면은 대전도 7개 지역 중에서 전체가 5% 격전지 또는 스윙 스테이트였습니다. 대전이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모두 석권했죠. 이 충청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그걸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충청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유성을의 이상민 오선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랜 지역 기반을 가지고 경쟁이 있는 후보들이 이른바 혁신 공천으로 물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전 7개 지역 다 모른다. 충남북도 보면은 그 중에서 5% 격전지가 13개나 됩니다. 천안, 충북은 청주 등 이게 수부도시권에서 상당히 5% 격전지가 몰려 있습니다. PK는 우리가 살펴봤던 낙동강 벨트, 울산 진보 벨트가 5% 격전지에 속합니다. 흔히 말하는 북구갑, 사갑, 김해을, 양산을, 스윙스테이는 김해갑, 울산은 동구, 북구. 강원이나 다른 다른 지역은 강원, TK, 호남, 제주는 없습니다. 강원, TK는 국힘이 우세하고 이 호남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제주도도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254개를 전체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알다시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격전지가 무려 92군데입니다. 선거를 치러봐야 아는 지역인 거죠.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공천이 마무리한 공천평가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이슈를 내놓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라도 선거 막판에 막말 때문에 무너진 경우도 많잖아요. 후보 한 명을. 마지막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바둑 둘 때도 보면은 지금 바둑에 보면은 개가바둑이라고 있습니다. 개가바둑. 마지막 집 정리,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한두 집 차이로 해서 바둑의 성패가 가리고 이른바 반집 승부로 성패가 가리기도 합니다. 4월 총선은 바둑 용어로 치자면 어느 때보다도 개가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승부가 바뀔 수도 있다. 다음 주 13일 날 국회에서 이 총선 전망을 두고 전국 토론회를 방송에서 맹하려고 하는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때 전국 전망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